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포즈 모딩에 관련된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세팅을 빠르게 하고, 세팅은 사실 안 다루는 거랑 가까워요.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지금 이 아저씨의 강의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블록 만들기 빠르게 하고, 타일 엔티티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다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포즈를 먼저 받아야 돼요. 구글에 마인크래프트 포즈라 검색하고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가서 여기서 여기 latest랑 recommended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latest를 받는 게 맞고 이걸 이용해서 뭐 서버를 돌리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recommended를 다운로드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코딩을 하는 사람이니 그 왼쪽에 있는 latest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MDK, 마인크래프트 디벨롭먼트 키트를 받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받고 이게 원래 광고를 봐줘야 되는데 제가 애드블럭을 쓰는 사람이라서 미안하네. 나도 광고 수입으로 돈 받았는데 내가 좀 미안하네 이건. 어쨌든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생기죠. 근데 지금 제가 다운로드 폴더가 안전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운로드 폴더를 보여줘도 잠시만 디스플레이를 끄고 다운로드 폴더 좀 확인하고 올게요. 다운로드 폴더 깨끗한지. 어, 네, 문제 없네요. 다운로드 폴더. 자, 다운로드 폴더 문제 없고 여기 포지 다운로드 받아져 있죠. 이 친구를 아무 폴더나 이제부터 모드를 할 곳에 넣어줍시다. 저의 경우에는 여기 D 드라이브에 이런 뭐 폴더가 있어요. 완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튜토리얼이라 할까? 튜토리얼. 여기에 넣고 압축을 풉니다. 알아서 풀기 하면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기계적인 일들 몇 가지를 할 건데 자 구글의 마인크래프트 포지 도큐멘테이션이란 무언가 하면은 문서죠. 문서를 받고 그래서 여기에 포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포즈를 만든 사람들이 적어놓은 문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getting started 한글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K-O K 한글로 있을 리가 없는데 KR 없죠. KO도 아마 없다고 없죠. 네, 한글로는 없고요. 뭐 영어를 하셔야 되니까 getting started 들어가고 홈에 들어가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는데 빠르게 조지면 다 안 닫히고 자 여기서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열고 중요한 건 이 명령어죠. 자 파워쉘에서는 그래들 W 하면은 보안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이거 쓰라 돼 있죠.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고 백슬래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폴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들 W 셋업 디컴포즈 워크스페이스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세팅하고 그러게 됩니다. 자, 이게 다운로드 되는 동안 저희는 좀 다른 것들을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이걸 볼까요? 오늘 할 건데 블록을 만드는 거죠. 마인크래프트에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개념들을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면은 블록이 있죠. 아이템이 있죠. 게임을 한 사람들이라면 알아요. 이런 개념들. 블록과 아이템과 타일 엔티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지. 타일 엔티티 일반적으로 모르죠. 아이템 스택, 아이템이랑 뭐가 다르지 생각하게 돼요. MBT 데이터, 이거는
알 사람도 있고 모를 사람도 있어요. 맵을 좀 만져봤거나 뭐 모드팩을 만들어봤거나 하는 사람 엔티티를 조금 알 가능성도 있고, 엔티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동물 같은 게 다 엔티티예요. 블록 스테이트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 모르고요. 이것도 절대 모를 겁니다. 자, 빠르게 얘기하기 전에 블록은 뭐냐 하면은 그 맵에 있는 한 칸 한 칸에 다 블록이죠. 1m, 1m, 1m짜리가. 근데 마인크래프트에서 블록이라는 거는 싱글톤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한 블록이 가지는 데이터는 4비트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0부터 15, 1부터 16까지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예를 들어 이게 풀이면 풀 위에 뭐 풀이 나거나 뭐 잔디가 퍼지건 하는데,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은 모든 풀들이 다 공유해요. 근데 이제 이 풀에 눈이 쌓였나 뭐 그런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블록 각각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된 값을 우리는 블록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블록마다 저장된 값을 블록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블록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풀, 흙, 공기, 뭐 잔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고, 오늘 이걸 만들어 볼 거고, 하나 알아야 되는 건 타일 엔티티인데, 그러면은 이 1부터 16까지 밖에 저장할 수 없으면은 너무 할 게 없잖아요. 게임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괄호 같은 거, 괄호는 안에 상자 같은 거, 상자는 내부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1부터 16만으로 저장될 리는 절대 없으니까 그거는 사실 추가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더 저장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은 타일 엔티티로 만듭니다. 타일 엔티티는 블록에 부착되는 추가적인 기능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타일 엔티티를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웬만한 모든 블록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괄호부터 발전소, 뭐 포탑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 타일 엔티티를 만드는 게 이것만 할 줄 알면은 뭐 한 절반 정도의 모드는 다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느리네요. 이게 원래 새 버전을 받을 때 좀 느려요. 제가 받았던 버전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예전에 아마도 튜토리얼 만들 때 있었던 폴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이 친구가 열려지려나? 이 친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거는 그만두고, 자, 이클립스를 켭니다. 여기서 이클립스의 워킹 스페이스를 설정하는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관련 없으니까 대충 이 친구로 할게요. 이 친구 아래 이제 저희가 설치한 포지 1.12.2 폴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하고, 자, 이 친구를 왜 근데 하필 이 친구냐 하면은 여기서 잘 보면요. 6번 보시면 당신의 프로젝트를 이제 IDE라는 거는 뭐 Development Environment일 건데 I는 뭔지 모르겠고,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워크스페이스는 아무데나 하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one level above your project folder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의 프로젝트 폴더니까 이거의 한 위에 레벨 어버브를 세팅하고 런치하면은 제가 원래 하던 폴더가 두 개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거는 무시하도록 하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거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제가 또 뭐 이상한 짓 한다고 하나 생긴 폴더고, 자, 지금 이 켜진 폴더가 헝그리 애니멀스 3이란 폴더고요. 제 케이스에는 여기 애니멀스랑 메카닉스 두 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할 건 이 친구를 넣는 겁니다. New, Open Project from File System Directory에서 다음 거, 이거를 선택하고 피니쉬를 누르면 짜자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뭐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 어, 조금 비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제 생각에 이거는 아직 워크스페이스가 형성이 안 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안 먹힌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다 지우고 딜리트 하고요. 대신
제 느낌상 이 폴더는 이미 제가 같은 버전의 포즈를 세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훨씬 더 빠르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돌려주면 다 스킵되죠? 다 스킵되죠?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구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어? 어? 뭐가 실패했을까?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말해줄 수 없다네. 정말 무능력한 친구잖아. 어차피 대부분 다 스킵 될 거니까. 아니야, 빌드 석세스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드가 석세스풀 했는데 페일리어가 떴다는 거 그냥 페일리어 했다는 걸 거예요. 저도 이건 읽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so bad. 자, 그래서 뭐 개념은 이런 거고 오늘 할 거는 이 블록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빠르게 조질 수 있으면 조져 보겠습니다. 타일 엔티티 만들기. 아, 빨리. 오늘 갈 길이 바쁜데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 것도 씹손해니까 봅시다. 미리 예습을 해보자면 이 폴더에 대해서 이 파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처음에 모드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기본 모드 파일을 만들어줘야 해요. 골뱅이 이제 자바를 좀 배운 사람이라도 이 골뱅이는 잘 안 배우거든요. 초보들은. 이 골뱅이라는 건 어노테이션이라는 건데 이 파일에 어떤 표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식을 이제 만든 사람이 이 표식 붙어져 있는 놈들을 다 찾아와 하면은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정보 다 가져와 하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표식을 모드란 표식을 붙인 친구 아이디는 이거고 고유해야 돼요. 모든 모드들끼리. 그리고 이거는 이름, 사람 읽을 수 있는 이름이고요. 아이디랑 좀 다르고 이거는 무슨 버전인지 디펜던시라는 거는 얘가 요구하는 다른 모드들을 의미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포지를 필요로 해요. 이건 기본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완료가 됐는데 다시 해볼게요. 파일 들어가서 New Project from File System 한 다음에 디렉토리에서 링크 아니고 문판인데 그러면은 D 드라이브 프로젝트 모딩 헝그리 애니멀스 마지막 폴더 확인 피니쉬 하면은 지난번과 다르게 엑스표 뜨네. 한 가지 명령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드 w 이클립스를 한번 딱 쳐주면 그리고 이 친구는 꺼놓는 게 좋겠죠. 이것도 딜리트하고 꺼놓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끄고요. 석세스풀 됐네요. 다시 켜겠습니다. 클래스 켜고 확인 누르고
목 아파. 자, 다시 디렉토리 도착하고 피니쉬 누르면 이제 X 표시가 사라지고 아주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켜졌습니다. 빌드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파일 기준으로 설명을 잠시 하자면은, 자, 무언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짜니까 그 코드가 시작되는 지점이 필요하죠. 그건 마치 메인 함수처럼. 그럼 얘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 골뱅이 모드로. 그럼 이 친구 i는 뭐고 버전은 뭐라는 걸 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외부에서 코드가 실행되는 시작인데 여기 ini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이벤트 핸들러라는 걸 붙여서 이 친구가 내가 너희들이 불러주길 원하는 함수다라는 것을 알려요. 그러면은 이게 실행이 되겠죠. 자, 이걸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run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run as 혹은 run configuration을 눌러주면은 여기 클라이언트랑 서버를 독자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먼저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마인크래프트 켜지겠죠. 켜지면 여기 모즈 리스트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example 모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가 뭘 하는 거였냐면 이거 init이라는 함수에서 이러한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력이 잘 됐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 파일에 대한 설명 끝내도록 하고, 자, 이걸 같이 보면서 빠르게 블록을 추가하도록 해봅시다. 블록. 자, 여기서 보면은 블록을 만들려면은 블록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란 무엇이냐? 이거 이름 좀 바꿔야겠다. 아니지. ortcloud 아니야. ortcloud tutorial 뭐 됐고, 자, 여기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드는 이유는 내 코드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죠. 좋겠다. 이게 아니고 튜토리얼 모드 점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하나, 블록을 만드는데 이제 블록을 왜 만드냐? 그리고 블록을 만들 때 블록의 이름은 블록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름은 좋지 않아요. 블록 퍼스트라 했어야지. 자, 만들었죠. 블록을 그리고 상속해야 돼요. 그럼 블록을 상속하면은 블록으로서 마땅히 구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전에 블록을 임포트 해와야 되는데, 자, 여기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net.minecraft.블록인데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른다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뜹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되고요. 또 빨간 줄이 끄이죠. 빨간 줄이 끄인다는 거는 블록이 필요로 하는 생성자가 있는데 그걸 구현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만든 첫 번째 블록의 타입은, 자, 여기서 중요한데 블록은 싱글톤이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이 생성자는 모든 블록의 종류를 대표하는 블록을 만드는 거지 그 맵에 놓이는 하나하나의 블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또 살펴보도록 하고, 머티리얼 뭐로 할까? 무난하게 락 합시다. 락. 그러면 돌멩이 소재로 만들어져요. 이 머티리얼이라는 건 사실 뭔가 하면은 이 블록의 전반적인 성질을 결정합니다. 이게 피스톤으로 밀리는가, 뭐 무슨 소리가 나는가, 어떤 도구에 깨지는가, 아마 그런 것까지 좀 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도의 색깔은 뭐고 이걸 깨는데 도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프로퍼티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블록 퍼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블록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unlocalized name이랑 registry name이에요. 이 두 개가 뭐냐 하면은 unlocalized name은 unlocalized name이잖아요.
머티리얼 클래스는 어떻게 여는 거냐면요. 여기 머티리얼에 마우스를 올리고 F3을 딱 눌러주면은 머티리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개꿀팁. 바로 갔죠? 내용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고 F3을 누르면 바로 가버림. 자, 그렇고요. 이제 블록을 만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해줘야 되는. 일단은 unlocalized name을 말해줘야 되는데 unlocalized name은 localized name이 아닌 거죠. 그럼 localized name이 뭐냐 하면은 바로 번역된 이름입니다. 그럼 이거는 번역되기 전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 마음대로 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내 모드 id 이 모드의 registry name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오르트 튜토리얼이라는 모드 아이디를 가지도록 해버리겠습니다. 오르트 튜토리얼, 여기도 오르트 튜토리얼 first block, 그냥 first block 하고 그 다음에 registry name도 등록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만들어지긴 했고 잠시만. 만들어지긴 했고 등록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은 이 init에서 등록하는 거는 하수예요. 여기서 등록하면 안 되고요. pre-init에서 등록하는 게 보다 고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던 코드를 지우면 원래 임포트가 되던 게 안 쓰이면서 안 쓰였다고 노란 줄 끌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건 다 처리해 줍시다. 지워요. 한 줄을 바로 지우는 건 컨트롤 D입니다. 자, 프리이닛에서 등록을 할 건데 그럼 등록을 할 거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방금 참고하고 있던 이 문서에 보면은 이벤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벤트가 뭐냐? 우리가 이 preInit과 init이라는 함수가 우리가 부른 적 없어도 포지가 이걸 우리를 위해 불러주듯이 블록을 레지스트리 등록할 수 있는 타이밍에 딱 그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preInit과 init의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그 블록을 등록할 수 있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이 register 블록이라는 함수를 불러주게 할 겁니다. 우린 그럼 이때 등록을 하면 돼요. 그거는 이 subscribe 이벤트라는 거를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표시가 붙은 거예요. 이거 포지야 너가 불러줘야 되는 거다 라고. 그리고 우리가 블록을 등록할 거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 이벤트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포지는 subscribe 이벤트 붙은 놈 다 가져와. 그리고 파라미터가 이렇게 생긴 놈들 다 가져와 해서 레지스터 블록을 자기가 만든 이벤트 객체를 넣어서 딱 불러줍니다. 빨간 줄 많이 뿌렸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O로 전부 다 임포트 해주면 임포트가 되겠죠. 근데 이 subscribe 이벤트가 문제인 게 포지 이 친구가 모든 클래스 파일을 다 돌면서 거기 있는 모든 메소드를 다 돌면서 subscribe 이벤트가 다 붙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지를 하나 더 붙여주는 거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모드.subscribe 이벤트 하면 그럼 이 친구는 모드.이벤트 버스 subscriber가 붙어있는 모든 클래스를 미리 모아놨다가 그 클래스 내부에서 subscribe 이벤트가 붙은 것들을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건 이벤트 객체밖에 없죠. 그럼 손을 대봅니다. 이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점을 누르면 다 열려요. 자, 우리 뭔가 등록하고 싶죠. 그럼 레지스트리일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그럼 R로 시작한 이름 딱 부릅니다. 그러면은 get registry가 있어야 딱 이거다. 들어가서 또 점을 누르면 레지스터 하는 게 있겠죠. 그럼 레지스터라고 딱 칩니다. 그럼 레지스터하고 블록을 달래요. 블록 투지. new 블록 first. 자, 빨간 줄이 끄이는 건 임포트 해와야 되기 때문이고 이러면은 블록이 만들어져서 등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제 생각이 옛날보다 많이 간단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작한 지 20분 됐나? 1시간 반 만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자, 30분 된 것 같은데 다시 싱글 플레이 치트 슈퍼 플랫으로 만들어 보면 자, 당연히 저희가 만든 블록은 여기 없어요. 우리가 만든 블록이 뭐 빌딩 블록인지 데코레이션인지 어떻게 알고 지가 여기 넣어주겠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찾는가? 바로 서치 아이템에 가서 제일 내려보면 없죠. 그럼 여기다가 first를 검색해보면 없고 왜 그럴까 하면은 이게 원래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럼 first 있다면 여기서 그래픽이 깨진 거겠죠. 그래픽과 관련된 걸 아무것도 등록을 안 해줬으니까. 오호라. 그럼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싶지만 밝혀볼까? 자,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레지스터 블록이 실제로 불려졌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기 쉬운 프린트 문을 삽입해 주면은 얘가 등록이 될 때 이 프린트 문이 실행이 되면서 얘가 등록됐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등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랑 이렇게 동시에 붙여버리는 게 제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이게 동시에 붙여버리는 게 안 돼서 이 모드점 이벤트 버스 서브스크라이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레지스터 블록은 불리지 않았을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의 블록 퍼스트도 등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함수가 불려졌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컨트롤 F로 콜드를 때려보면 없죠. 그러면 내가 불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개를 이렇게 중복되게 넣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록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폴더를 클래스를 또 만들어요. 뭐라 할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그걸 블록스라 해요. 자기들 거니까. 근데 그럼 이름이 겹치잖아요. 우리도 블록스라면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드 블록스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마다 대부분 모드 블록스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다시 모드점 이벤트 버스 서브스크라이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있었던 레지스터 블록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죠. 이거는 안 쓰는 게 생기니까 임포트가 컨트롤 시프트 O로 다 지워주고 여기는 이렇게 와주면은 이제 얘가 불리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물론 안 불릴 수도 있어요. 아마 불릴 거예요. 안 불리면은 오늘의 강의는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이거 먼저. 자, 저 콜드가 실행됐을 거라 보고 what? 우리가 튜토 아니지 first 블록이죠. 이름이 first를 검색을 해버리면 없고 여기도 콜드가 없어버리고 아니지. 자, 처음부터 검색 콜드가 없어버리고 얘 안 불렸고 왜 안 불렸는지 고민을 조금 해보면 자, 이 문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블록을 만드는지 배워볼 건데요. 처음엔 당신이 만들어야 되는 건 이거고요. 그리고 중앙화된 저희가 만든 이 모드 블록스처럼 공간이 있어서 만든 블록들을 다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오브젝트 홀더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자, 뭐 어찌됐든 지금 안 돼버리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커먼 프록시라는 게 원래 기본적인 거라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빠르게 달려온다고 커먼 프록시를 생략했더니 왠지 안 되는 느낌이라.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록시라는 거를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프록시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마인크래프트는 원래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코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나눠진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록시가 필요합니다. 프록시는 일반적으로 자기 이름, 모드 이름, 이거 모드 이름이라기보다 분류인데 튜토리얼 모드.core.pro 아주 중요한 곳에 저장이 되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요. 커먼 프록시와 이 친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드에서 불려지는 거고 하나 더 만들면은 클라이언트 프록시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클라이언트 프록시는 커먼 프록시이기 때문에 커먼 프록시를 이렇게 상속해야 됩니다. 자, 커먼 프록시와 클라이언트 프록시는 굳이 뭐가 안 들어가 있어도 되고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깔끔하게 비어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록시를 만들었으니까 알아주세요라고 알려야 돼요. 이거 이름은 사실 정말 상관이 없어요. 패키지 이름. 근데 패키지 이름을 정함에 있어서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는데 절대 겹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다른 코드와도 이 이름 겹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짓는 거예요. 이게 원래 컴으로 시작하는데 왜 컴으로 시작하는가도 설명을 약간 해주자면은 이 이름의 목적은 결국 절대 안 겹치는 건데 절대 안 겹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도메인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역순으로 뒤집어서 씁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이것도 이런 건 바꿀까? 튜토리얼 모드로 바로 갑시다. 자, 그럼 이것도 그거에 맞춰서 이름 바꿔줘야 되는데 오르트 부름 점 튜토리얼 모드 점 core 점 프록시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면은 프록시에 이제 서버는 커먼 프록시가 클라이언트 프록시가 여기다가 할당이 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안 불렸는지 깨달아 버렸어요. 이거 스태틱 메소드예요. 무조건. 사실 프록시랑 관련 없이 얘가 스태틱이었으면 이거 불렸을 거예요. 오 마이 갓. 맞아, 스태틱이어야 돼. 무조건. 이걸 깨달아 버리네. 이걸 깨달아 버렸네. 보면은 여기도 스태틱이죠. 이벤트를 subscribe 하는 메소드는 무조건 스태틱. 이거는 근데 스태틱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 subscribe 이벤트만 무조건 스태틱이어야 되고 모드.이벤트 핸들러는 우리가 모드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틱이 아니어도 돼요. 그렇다는 거고 실행해 보면은 우리가 만든 first 블록이라는 게 굉장히 누추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쉣. 콜드는 분명 됐는데 등록은 됐지만 꺼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give 이거 캐릭터 이름 뭐지? 잠시만 1, 2, 3 give player 458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 F를 하면은 사과를 주는데 그렇다면 give 이 모드 이름이 뭐더라? 오르트 튜토리얼의 블록 first를 달라고 하면은 그런 아이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아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블록만 만들고
블록의 아이템 형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는 place set 블록인가? set 블록 set 블록 빵빵 빵식빵 마인크래프트 코블스톤 하면은 왜 아웃사이드지? 일단 TP 빵식빵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해보면 머리 위에 하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오르트 튜토리얼의 블록 퍼스트로 하면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지. 오르트 튜토리얼에 우리가 만든 블록을 보면은 블록 퍼스트가 아니고 퍼스트 블록이네요. 이름이. 그럼 그렇지. 퍼스트 블록으로 해주면 우리가 만든 누추한 블록이 하나가 생겼죠. 네, 그리고 이름까지 요즘 박아줍니다. 옛날에는 이름 안 박아줬었는데 이름까지 박아주는 센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있죠. 아이템도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픽도 꾸며줘야 되지, 내부에 뭔가 영혼도 불어 넣어줘야 되죠. 어떤 블록인지에 대한 뭐 그런 건데 쉽게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블록의 오브젝트, 즉 뭐 흙이나 그래스 같은 블록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오브젝트 홀더라는 거 쓰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 어노테이션은 일종의 표식 같은 거라 했죠. 이런 표식을 박아 놓으면은 이 이름의 블록을 여기다가 박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트 튜토리얼의 first 블록이죠. 이거 임포트 해주고 이거 이름 똑같아야 되니까. 자, 이러면 이 객체에 블록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게 이 블록 말고 다른 보드에 있는 블록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템도, 이 블록에 대한 아이템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방금 저기 잠시 나왔던 한 줄이 있는데, 아이템은 아이템이니까 블록이 아닌 아이템 레지스트리를 이용해서 해야 되죠. 우리는 모드 코드가 굉장히 잘 정리되길 바라기 때문에 모드 블록과 대칭되도록 하나 모드 아이템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여기로 가져오면 레지스터 아이템스 여기도 아이템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아이템이란 친구가 등록이 될 때 임포트 해주고 이게 불려요. 근데 이건 블록이니까 아이템을 레지스터 하는 건 당연히 빨간 줄이 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블록을 아이템으로 변환시켜주는 마법의 클래스인 아이템 블록이란 클래스를 쓸 거예요. 아이템 블록이란 친구는 블록의 그 싱글톤 오브젝트를 받아서 그걸 아이템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 친구는 보면 우리가 오브젝트 홀더를 이용해서 객체를 여기다가 지정했죠. 자, 이 객체는 사실 이 객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객체가 이 이름으로 이 친구를 통해서 등록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이 변수에 이 이름을 가진 우리 블록을 넣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아마 등록이 되긴 될 건데 여기 케이스를 보면은 이름을 꼭 지정해 주고 있네요. 아이템 블록이 이름은 자동으로 안 해주나 봅니다. 우리도 따라 합시다. 이렇게 되면 같은 레지스트리 네임을 가진 아이템이 블록에 대해서 하나 생성이 되겠죠. 이러면 블록과 그 블록에 해당하는 아이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마 여기에 검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색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되네요. 이거는 그냥 주소 따라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이템이 크리에이티브 탭에 자동으로 등록은 안 되네요. 그건 원래 수동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일단 그건 제끼고 우린 이 디자인도 제낄 겁니다. 디자인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우리가 뭘 할 거냐? 타일 엔티티를 바로 만들 겁니다. 어떤 타일 엔티티를 만들까? 아이템을 던져주면 그 아이템이 구워진 게 튀어나오도록 하는 타일 엔티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타일 엔티티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이템이 그냥 들어오면 바로 톡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보니까 타일 엔티티도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은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블록에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바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 엔티티가 필요한 경우가 뭐냐? 자, 블록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을 때 혹은 논리적인 것들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 논리적인 것들은 특히 시간의 개념이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좀 타임드 액션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가진 블록도 웬만하면 타일 엔티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케이스는 좀 별로고 화로도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래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템을 던지면 되는데 10초 있다가 튀어나오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일단 나한테 던져진 아이템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10초를 세서 10초보다는 1초로 합시다. 1초를 세서 아이템을 뱉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그 시간과 관계된 일을 해야 하기도 하니까 이 친구를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이름 복잡하게 짓기 귀찮으니까 타일만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모닥불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모닥불로 할 건데 캠프파이어는 좀 이상하고 훨씬 더 본파이어라고 하겠습니다. 본 약간 다크소울 같은데 본파이어. 자, 그럼 이 친구는 타일 엔티티잖아요. 그럼 무조건 타일 엔티티를 이렇게 상속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게 타일 엔티티는 지금은 그냥 추가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만약에 한 틱 한 틱 연산을 하고 싶다면 티커블이라는 걸 상속을 해야 되는데 티커블이 아닌가? 맞는데 이게 근데 무슨 티커블인지 모르겠네요. 이 중에 자 고민해보자. 이 티커블 셋 중 하나야. 텍스처는 아니겠지. 이거겠지 그럼. 티커블. 그러면은 여기서 update라는 함수를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복잡한 거는 하기 싫고 이게 실행만 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본파이어라는 타일은 그 어떤 블록에도 합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합체가 되게 하려면 여기 블록 퍼스트의 구현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has tile entity 이거를 구현해야 돼요. 이 친구가 블록 엔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럼 이걸 true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create tile entity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tile entity를 하나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의 경우에는 new tile bonfire겠죠. 이것도 상속을 해주고 임포트를 해주고 그럼 이 친구는 tile entity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가지고 있다면은 처음에 블록이 놓여졌을 때 create를 해주는 거죠. 생성을. 그럼 이 bonfire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의 연결 관계가 만들어졌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모든 타일 엔티티는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타일 엔티티를 등록을 할 건데요. 타일 엔티티를 타일 엔티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엔 첫 번째 게 아니라서 자 여기 보면은 블록을 레지스터 할 때 같이 타일 엔티티를 등록해 주도록 합시다. 저는 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같이 하고 있네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게임 레지스트리 점 여기 보면은 레지스트 타일 엔티티. 자, 그럼 타일 엔티티의 클래스 우리의 경우에는 타일 온파이어 점 클래스라는 그 클래스의 객체를 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니까 대충 그렇게만 아시고, 그리고 오르트 또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겠죠. 튜토리얼 점 first 블록을 합시다. 타일 엔티티도 이름 똑같이. 그럼 이 타일 엔티티가 등록이 될 텐데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면은 이 타일 엔티티 프로바이더를 반드시 이것처럼 구현해야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잠시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가 정석인지가 좀 헷갈리네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신경 써서 만든 거라서 이 사람이 정석일 텐데, 자, 이거 조금 볼까? 이거 구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거였나? 어떤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는 게 정석이라고 포즈에서 그걸 해줬는데, 자, 그 정보가 지금 좀 그거 하네요. 헷갈리네. 모델이 없어서 이 모델 관련된 에러는 날 수밖에 없고. 자, 일단 저 친구는 여기 넘는 것 같고, give 너 이름 뭐니? give player 868 오르트 튜토리얼 점 first 블록. first 블록 하나 줬죠? 놓으면 놓이겠죠? 그리고 1, 2, 3, 1, 2, 3, 1, 2, 3, 1, 2, 3 뜨죠? 그럼 이 친구가 올바로 로딩이 되었고 올바로 코드도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죽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블록 타일 엔티티랑 관련된 이 블록에 굳이 이 친구를 상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타일 엔티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블록을 던져주면, 아이템을 던져주면 이 친구가 잡고 있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뱉어주는 걸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블록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먹은 아이템을 저장하고 있을 변수 private item stack. 자, 아이템과 아이템 스택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곡괭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걔들은 모두 같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른 아이템 스택입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아이템. 자, 이렇게 우리가 내부에 들어온 아이템을 저장할 아이템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블록에 아이템을 던지면 그 아이템을 잡아먹는 거니까 블록에 아이템을 던졌는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 경우는 블록에 가면은 엔티티
즉 던져진 아이템도 엔티티이기 때문에 엔티티와 블록이 충돌했을 때 발동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구현을 할 건데요. 그 떨어진 아이템은 아이템 엔티티인가? 엔티티 아이템인가? 잠시만요. 엔티티 아이템. 네, 엔티티 아이템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엔티티 in이라는 변수가, 파라미터가 엔티티 아이템의 객체라면 그 친구는 아이템인 거죠. 그거를 확인하는 건 인스턴스 오브라는 걸 이용하고 엔티티 아이템을 이렇게 임포트 해주면은, 자, 이 조건문 안에서는 블록에 부딪힌 게 무조건 아이템인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 친구를 우리는 타일 엔티티에 집어 넣어줄 건데요. 그러려면 타일 엔티티를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기서 월드 i인 객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get 타일 엔티티를 해주고, 이 사건이 발생한 포지션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이 블록이 가지고 있는 타일 엔티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가져온 타일 엔티티가 우리가 원하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본파이어가. 이게 블록이 터지고 생성되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는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에러 핸들링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인스턴스 오브라는 걸 써서 타일 본파이어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아이템이 어떤 블록에 부딪혔고 그 블록은 본파이어가 맞고, 네, 맞는 것까지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본파이어에 아이템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본파이어로 캐스팅을 합니다. 이 타일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가져온 타일 엔티티를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본파이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본파이어에서 정의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private라는 것으로 아이템을 설정해 줬는데, 이 말은 외부에서는 이 아이템이란 변수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onfire.item은 무슨 이렇게 쳐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석적인 건데 오늘은 속성으로 빠르게 기능만 구현하기 때문에 이걸 퍼블릭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프라이베이트로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원래는. 그럼 이제 아이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점 누르면 아이템이 나오죠. 그럼 아이템 우리가 지금 이 부딪힌 친구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거 entity in이라는 친구가 entity item이라는 걸 알았고, 이 entity in이라는 친구의 아이템을 추출할 거예요. 자, 이게 entity item임을 알았기 때문에 entity in을 entity item으로 캐스팅을 해줄 건데요. 그 이유는 entity item에만 있는 변수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친구는 .get item 스택 하면 아이템 스택이 나올 거예요. 있죠? 그럼 이 말은 private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private다. 그러면 함수를 일반적으로 구현해 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죠? 아이템이 부딪혔을 때 이 아이템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넣어주는 걸 함수로 구현해 주는 거죠. 딱 직관적으로 push. 뭘 푸시할 건가요? 아이템 스택 하나를 푸시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장점은,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변수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혹은 나의 동업자나 아니면 다른 모드를 짜는 사람이 혹시 내 아이템에 이 아이템 변수에, 본파이어의 아이템 변수에 접근해서 막 아이템을 널로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지 못하게 할 수 있죠. 자, 이 아이템이
empty일 때만, 즉 존재하지 않을 때만 이 스택을 푸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것처럼. 이게 만약에 empty가 아니라면은 아이템이 덮어쓰기 되니까 그때는 아이템을 먹지 않도록 세팅하는 게 되겠죠. 이 경우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점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push란 함수를 써서 get 아이템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ush가 되었죠. 그럼 이 아이템은 지워줘야 돼요. 지워주지 않으면 아이템이 계속 들어가겠죠. 혹은 복사가 된다거나. 그래서 지워주는데 엔티티 아이템을 정석적으로 지우는 방법이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아마 set dead 하면은 이 친구는 다음 틱에 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아이템이 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던진 아이템이 사라진다면 아, 대충 동작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아마 하늘을 위를 보면은 없네. 자, 손에 들고 있죠? 놓으면 만들어지죠? 1, 2, 3, 1, 2, 3, 1, 2, 3을 계속 출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래 콘솔 창을 보면 1, 2, 3, 1, 2, 3, 1, 2, 3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사과를 던지면 사과가 안 사라지네. 사과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봅시다. 왜 사라지지 않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이 함수 자체가 불리지 않았을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타일 엔티티를 가져왔는데 가져오지 못했을 가능성. 그래서 널에 걸렸을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은 본파이어가 아닌 가능성. 네 번째 가능성은 이거 set dead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네요. 아니, 먹혔나? 일단은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 프린트문으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석적이라고도, 원론적이죠. 정석적이라기보다 원론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 로그는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가 어디까지 불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표지를 씹어 놓는 거죠. 아마 어딘가 제가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얘가 안 불린다던가. 얘가 안 되는 가능성도 조금 존재하고. 던져볼게요, 하나. 사람도 엔티티니까 사람이 부딪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 자체가 불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일까? 미스터리하네요. 게임 모드를 풀어볼까? 호 일단은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함수도 좀 불러볼게요. 라이트 클릭 스태틱이어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함수 자체가 스태틱이 아니고 이제 방금 우리가 모드 블록스였죠? 여기는 subscribe 이벤트라는 특수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함수를 표지해줬기 때문에 스태틱이 필요한 거였고요. 여기서는 이런 인공적인 방법이 아니고 상속이라는 오버라이드, 상속이라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스태틱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안 불리는지는 정말 미스터리인데
뭐 이런 함수는 불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딱히 볼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 약간 강의가 지금 정석이 아니에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클릭했는데 이게 불렸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함수가 모종의 이유로 잘 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블록의 크기가 보이는 것보다 작게 설정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잠시만 다시 저 블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give player 187 port tutorial first 블록. 자, 이 함수가 불려지지 않는데 제 생각에 이 함수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함수일 가능성도 존재하다고 생각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마인크래프트. 이게 다른 함수로 교체가 됐을 가능성이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구글에 검색하는 거죠. 불려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것 같고 저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죠.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fallen entity upon on landed 몇 개 엔티티의 충돌과 관련된 코드가 더 있어요. 이 친구는 왜 안 될까? 콜라이드라는 게 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효과일 수도 있다 생각되네요. for upon.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안타깝게도 좌표를 가르쳐 주지가 않네요. 이 블록의 좌표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정말 쓸데가 없고 그러면은 for upon을 해보죠. for upon. 자, 여기다가 이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왜 안 불려질까? 더 빠른 속도로 부딪혀야 될까? 왜지? 이런 거 좀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분명 저랑은 멍청한 실수를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지금 for upon은 이렇게 성립이 돼요. 왜 콜라이드는 방금 성립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콜라이드는 X축, Z축만 의미하는 건가? 지금 오토점프가 켜져 있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 아닐까 싶은데 잠시만요. 오토점프 끄고 던하고 내가 꼬라 박으면 안 되네요. 지금 어쨌든 for upon이란 건 돼요. 이 포즈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블록은 저희 블록 클래스는 싱글톤이기 때문에 모든 맵상에 있는 블록이 같은 이 오브젝트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블록의 위치가 저장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에 지금 예를 들어 엔티티가 어떤 블록 위로 떨어졌는데 아마도 블록 퍼스트 블록 위에 떨어졌는데
그 좌표가 여기더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좌표를 통해서 그 블록의 타일 엔티티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조금 더 섬세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F를 떨어뜨리면 와우, 크래시가 났어요. 왜 났을까? 푸시하는데 아이템이 널이라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아이템 스택.empty로 만들어줍니다. 아이템 스택은 널이면 안 돼요. 이게 1.12.2인가 와서 그래요. 아이템 스택은 널이면 안 되고 이제부터 empty로 세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다시 사과나 뭐 아무거나 던져보면 뿅 사라지죠. 나이스. 자, 그럼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렇게 블록이 사라지고 나서 아이템으로 바뀌고 나서 10초 아니 20틱 후에 이 아이템이 구워진 아이템이 나오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10초를 세기 위해서 10초를 셀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푸시가 일어나면은 이거를 2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서는 이 숫자를 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숫자가 0이 된다면 아이템을 내부에 있는 아이템을 비워주고요. 이제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고 구워진 블록을 얻어내야 되는데 구워진 블록을 어떻게 얻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떤 아이템을 굽는 건 뭐예요? 화로가 굽죠. 그럼 furnace를 쳐보는 거예요. 화로는 furnace니까. 그러면은 너무 놀랍게도 furnace 레시피스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만들었으면 점을 눌러봐요. 인스턴스라는 게 있네요. 인스턴스라는 함수가 있는 클래스는 싱글톤이라는 방식으로 구현된 건데 블럭과 비슷한 거고요. 자세한 거는 싱글톤을 검색해 보시고 점을 누르면은 get smelting result라는 게 있네요. 아이템 스택을 넣으면 아이템 스택을 주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템을 넣으면 아이템을 주겠죠. 근데 이게 구워질까 안 구워질까? 만약에 레시피에 존재하지 않는 친구면 이게 구워질지 안 구워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 바가 아니고요. 이렇게 구워진 리조트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월드에 뽑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월드의 객체가 필요해요. 이 아이템을 스폰시키기 위해선. 그래서 get world 하고 spawn entity라는 게 있죠. 왜냐면은 떨어진 아이템도 엔티티니까. 그럼 여기서 new entity. 근데 아이템을 엔티티로 만들려면 엔티티 아이템이 필요해요. 이 친구에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또 월드가 필요하죠. get world. 또 뭐가 필요하니? 좌표가 필요하고 아이템 스택이 필요하네요.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좌표는 뭐라 할까? 이 타일 엔티티의 좌표를 해야겠죠. 당연히 get pose get x get pose get y get pose get z 하고 우리가 뱉기를 원하는 아이템을 리저트. 이렇게 하면 아이템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우리 블록이랑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겹치겠죠? 이걸 1.5 정도로 y 좌표를 추가해서 위에 만들어지도록 할게요. 뭔가 퐁 솟아오르게 만들고 싶으면은 그 케이스는 속도 값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귀찮으니까 그건 안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보면 방금 먹었던 사과는
게임이 껐다 켜진 상태로 아마 없어졌을 거고요. 4가 던져봅시다. 방금 뭐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4과는 구워지지 않는 거니까 좀 그렇고, 구워지는 목재를 넣어보면, 오우! 차콜이 나왔어요. 근데 방금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차콜이 2개가 생겼죠. 이게 배 터지고 다시 들어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땐. 차콜 2개가 나오죠. 왜 2개가 나오냐 하면은 스폰 엔티티는 서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버에서만 이루어지면은 서버가 만들어진 엔티티를 엔티티 만들어졌어 하고 클라이언트로 보내줘요. 그럼 이 경우는 서버랑 클라이언트에서 이 코드가 동시에 다 실행이 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엔티티가 스폰 엔티티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서버에서 스폰 엔티티를 만들어진 게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내져서 2개의 엔티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서버에서 실행될 때만 is remote라는 걸 이용해서 할 건데요. 월드 오브젝트는 is remote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가 true면은 이거는 클라이언트고요. false면은 서버입니다. 그래서 느낌표 하나 붙여주시면 서버에만 실행이 되도록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자,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방금처럼 아이템이 2개가 솟아오르지 않고 하나만 정상적으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는 아마도 이게 화로 조합법이 없는 아이템도 얘가 이렇게 다 처먹는다는 게 문제겠죠. 던져주는 대로 그냥 다 처먹죠. 이게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을 좀 해봅시다. 자, 아이템이 왜 사라지죠? 사라진 이유는 블록 퍼스트에서 아이템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셋 데드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언제나 지금 우리는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죽여야 할까요? 아이템을 언제 없애야 될까요? 그 조건을 명확하게 떠올리는 거죠. 첫째, 이미 지금 구워지고 있는 아이템이 없어야 되고요. 둘째, 걔가 화로조합법을 가지고 있어야 그 아이템을 먹고 없애는 게 말이 되죠. 이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push라는 함수를 조금 바꿀 건데요. 이 친구가 이제 불리언을 리턴해 줄 거예요. 얘가 true를 리턴하면은 이 엔티티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false를 리턴하면 모종의 이유로 아이템을 흡수하지 못했으니 죽이지 말라는 뜻이 될 거예요. 여기선 죽이는 거겠죠? 여기선 죽이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아이템 푸시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먹은 아이템이 존재하는지만 체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황은. 하나 더 확인해야 된다면 우리가 새롭게 먹을 스택이라는 이 아이템 스택이 조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has가 있을까? 없네요. 그러면은 이 get smelting result라는 친구가 널이면 조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널이 아닐 때만 우리가 먹도록 합시다. 널이면 다시 false를 리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에 맞춰서 block first의 이 on fallen upon에서도 지금 이 push란 함수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success 이게 철자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성공한 경우에만 이거 엔티티 아이템을 set dead로 설정하면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들어가 보면 던져보면 이전처럼 이렇게 두 개를 던져도 앞에 것만 사라지죠. 또 뱉을 거고, 그럼 석탄을 던지면 석탄을 먹는데? 석탄을 굽는 레시피가 있던가? 석탄을 먹으면 안 되는데 석탄을 먹네요. 뭐가 문제일까? 아, 이게 널이 아니고 empty인지를 확인했어야 됐네요. 아이템 스택은 이제 널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널이 아님이 아님, 널이 아님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empty가 아닌지 체크해야 되네요. 이렇게. 아, 출출해. 자, 이것만 확인하고 오늘의 강의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나무는 잘 되고요, 지금. 차콜은 안 되네요. 자, 이것으로 아주 기본적인 그래픽적인 요소는 모두 배제하고, 갭 포즈가 조금 헷갈린다고요. 지금 이건 타일 엔티티죠. 타일 엔티티라는 거는 결국 어떤 블록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블록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타일 엔티티는 보세요. 우리가 아이템을 굽고 나면은 아이템을 퐁 하고 튀어주잖아요. 그럼 이 타일 엔티티가 어디에 있는 블록에, 즉 월드상의 어떤 좌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getPose라는 함수는 이 타일 엔티티라는 클래스에 정의된 친구고요. getPose라면은 이 타일 엔티티가 붙어있는 블록의 포지션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getPose를 가져왔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선언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면 F3을 눌러주면 여기에 정의된 것을 알 수 있죠. 타일 엔티티 클래스의 getPose라는 함수가 이렇게. 근데 getPose는 x, y, z 좌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x 좌표, y 좌표, z 좌표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와 줘야 되고요. 블록이 타일 엔티티를 가지고 있죠. 네, 타일 엔티티도 이제 블록을 가지고 있다는 좀 웃기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블록도 타일 엔티티를 가져올 수 있고 타일 엔티티도 블록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키가 바로 포지션이라는 거죠. 포지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포지션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일 엔티티가 직접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일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값을 가져오는 함수가 getPose. 근데 이거는 x, y, z 세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불러오는 방법은 get 이것들을 쓰는 것. 그럼 이 방식으로 스폰 엔티티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 엔티티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겠죠. 프록시를 만들어 놓고 쓰진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해결을 못했고 이건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이 내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볼게요. 방금 나무를 막 던지면은 안 구워졌다고 하셔서 이걸 펴놓고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펴놔야겠죠? 두 개나 켜져 있네. 자, 지금 나무를 던져요. 하나를 던졌죠? 하나가 튀어나오죠? 자, 이게 하나
근데 두 개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던지면 이 아이템 스택은 이거 정글우드의 아이템 스택인데 엔티티는 하나만 있어요. 대신 개수가 두 개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두 개짜리를 얘가 먹어요. 뱉을 때 방금 두 개 뱉었었나? 다시. 두 개짜리를 먹긴 하는데 뱉을 때 하나만 뱉는지 두 개만 뱉는지 하나만 뱉네요. 이것도 버그죠. 지금 당장. 그러면은 엔티티 자체를 두 개로 나눠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던져주면 합쳐지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합쳐지도록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나무를 던져볼게요. 자, 첫 번째 던진 그 버치는 들어갔는데 두 번째 던진 정글우드는 안 들어가죠. 왜냐? 우리가 지금 이 블록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폴른 오픈이기 때문에 내가 충돌할 때 그 임팩트 순간에만 부딪히는 순간에만 이 함수가 불려요. 자, 다시 보면 지금 이 콘솔 창을 봐도 함수가 안 불리죠. 근데 다시 던지면 다시 던져도 지금 위에 있는 엔티티랑 합체가 됐기 때문에 폴른 오픈이랑 불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글우드랑 겹쳐지지 않는 버치우드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버치우드가 빨려 들어가죠. 부딪혔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던져도 부딪히지가 않아요. 부딪히기 전에 지금 올려가 있는 친구를 합체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올려놔도 이 친구가 다 먹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쓰면 안 돼요. 혹은 이 함수도 쓰고 다른 함수도 쓰고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함수라던가. 근데 얘는 지금 잘 안 불리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겠는데 안 불리네요. 엄청 높은 데서 떨어져 볼까? 이래도 안 불리는데 불렸 아니네. 안 불리죠.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씩 들어가게 하려면 그래서 다른 함수를 써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자,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 질문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마지막 질문 시간. 프린트 1 되는 거면 지금 콜리전 발동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방금 1은 여기서 발생한 1이거든요. 구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C와 F를 앞에 놓아서 발동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지금 이 함수가 왜 안 불리는지는 미스테리예요. 인간도 엔티티니까 인간이 올라가면은 얘가 발동이 되겠죠. 뭐 포탈처럼 만들어도 되죠. 사람이 셋데드가 되면 죽을 텐데요, 아마. 잠시만요. 지금 일단은 방금 함수가 F1이 불리죠? 얘가 아니고 얘가 불려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F1이 불리죠? 이것도 F1이 불리죠? 다 F1이 불리고 있어요, 지금 볼 것도 없이. 그러면 사람을 셋데드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사람은 엔티티 플레이어의 객체입니다. 그럼 얘가 사람인 건 안 거고요. .setDead 이라도 달려나? 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setDead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상한데 네,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로 죽이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방식으로 구현하겠죠.
훌륭한 모드 제작자라면. 왠지 죽을 것 같다, 느낌상에. 어? 지금 제 생각 이게 발동된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상황. 오! 셋대들 하면 안 되는 걸로. 뭔가 버그가 발생하네요. 별로 좋지 않은 버그가. 그러면은 조금 더 플레이어 지향적으로 효과를 넣고 싶다면 그 플레이어 객체로 바꿔주면 이제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함수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봅시다. 킬이 있을 거예요. 킬 커맨드. 킬. set death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 근데 킬이 없고 onkill 커맨드가 있는데 이게 슬래시 킬을 커맨드를 썼을 때 발동되는 함수래요. 아마 똑같은 효과를 가졌을 거라 생각해요. 죽이겠죠 아마. 근데 뭐 그것보다 재밌는 거는 데미지를 주는 건데 데미지 어떻게 주죠? 헐트였나? 기억 안 나네. 이런 건 검색을 해봐야 돼서. 데미지 주는 방법은. 자, 발동이 안 된 것 같고 죽죠.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데미지를 주는 건 또 검색해봐야 알고. 칼 내가 먹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워진 음식들이 나오는 블록을 타일 엔티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넣으면 당연히 인곳이 나오겠죠. 경험치도 같이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하긴 귀찮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타일 엔티티를 어떻게 만들고 기능을 구현하는지만 알면은 어찌저찌 모드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거대한 모드를 만들려면은 해야 되는 더 형식적인 일들이 조금 있고, 일단 뭐 당장은 이런 식으로 여기 좌표가 몇일까? 지금 좌표가 7-1 아니네. 6인가? 아니네. 얘가 0이다. 아니네. 얘가 -2네요. 됐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반이 훌쩍 지난 것 같네요. 모쪼록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런 도큐먼트들을 다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